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2015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 소망을 든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됐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죠? 네, 그래서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YTN 사이언스에서 알짜배기 프로그램만 엄선해서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네, TV 더보기 오늘의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탭에서는 첨단 과학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진실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한국사 탐을 알아봅니다. 다음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몬스터 곤충 전쟁을 통해 곤충들의 치열한 약육강식의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 주에는 안전장비를 주제로 주민 현장에서 소개된 헬멧과 다큐S 플러스에서 소개된 강탄복에 담긴 과학 원리를 비교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2월 둘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TV 더보기 채널 고정. 와, 화면으로 이렇게 잠깐 봤는데도 오늘 방송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현재 YTN 사이언스에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죠. 바로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주실 건가요? 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미스터리를 추적해보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한국사 탐입니다. 한국사 탐은 특히 우리 역사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프로그램인데요. 승민 씨, 네. 그럼 한국사 탐에서는 수천 년의 우리 역사 중 주로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나요? 네, 우리 그 해답은 화면으로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전격 해부 한국사 탐 지금 시작합니다. 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록과 21세기 첨단 과학이 만난다면 바로 그 궁금증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한국사 탐입니다. 과학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진실을 소개하는 한국사 탐을 전격 해부해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는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세운 고조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한반도는 존재했는데요. 그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사 탐에서는 무려 1억 년 전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다뤘는데요. 한국사 탐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1억 년 전부터 근현대사까지 우리의 역사를 폭넓게 소개합니다. 1억 년 전 한반도의 역사를 풀어낸 열쇠는 바로 현재 우리 땅에 남아있는 공룡 화석이었습니다. 지금은 멸종해버린 공룡의 흔적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한국에 남아있는 공룡 화석을 3D 과학기술로 복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조시대 역사를 다루는 것은 물론이요. 가깝게는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 탐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를 비롯해 통신, 의학, 건축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 생활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과 어우러지며 예절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전통 육아 방법과
조선시대의 바람을 읽는 기구로 쓰인 풍기 등 역사 속에 담겨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관심을 끕니다. 세 번째 한국사 스탐의 감상 포인트,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일본에 의해 왜곡된 한국사의 흔적을 자세히 다룬 바 있는데요. 일본이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만들어 놓은 역사를 꼬집고 미래 세대에 바른 역사를 남겨줘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한국사탐 최고의 감상 포인트, 현대과학으로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그릇이라 불리는 유기, 그 중에서도 불과 두드림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그릇, 방자유기 그릇의 멸균 효과를 직접 검증해보는 것은 물론 고대 사회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던 영산강 대형 운관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해 소개하는 등 역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호기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문가의 고증과 과학으로 재밌게 알아보는 한국사 탐. 우리 역사 이야기 중 어떠한 재밌는 주제를 다룰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사 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한국사 탐만 꾸준히 챙겨보면 역사 공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사극을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다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한국사 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사 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살아있는 곤충들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몬스터 곤충전쟁인데요. 승민 씨,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힘은 약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다윗, 그리고 힘이 세고 과격한 사람은 골리앗으로 비유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곤충들의 세계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키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불의의 명작, 다큐멘터리 몬스터 곤충전쟁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안전 장비인데요. 그중에서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안전 장비인 이 헬멧과 또 탄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방탄복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만나보시죠. 동물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 목지 않는 곤충의 전쟁. 동종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어야 하는 냉혹한 결과만이 있을 뿐이죠. 어떤 동물이든 몸집이 크면 싸움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곤충의 경우에도 몸집이 큰 쪽이 과연 승리자가 되는 걸까요? 치열한 전쟁의 서막을 여는 곤충은 병정가위개미와 얼룩무늬집 거미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우선 병정가위개미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얼룩무늬집 거미보다 몸집이 무려 3배 이상 큰 것은 물론 인간의 피부도 뚫을 수 있는 단단한 턱까지 가졌습니다. 반면 얼룩무늬집 거미는 거미줄과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병정가위개미가 얼룩무늬집 거미의 거미줄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얼룩무늬집 거미의 거미줄에 걸려든 병정가위개미. 일단 거미줄을 자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거미줄에서 벗어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얼룩무늬집 거미는 거미줄을 감기 시작합니다. 병정가위개미 몸에 거미줄이 감길수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을 하는데요. 그러나 역전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병정가위개미의 노력은 얼룩무늬집 거미가 거미줄로 묶어놓고 독을 주입하면서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병정거위 개미의 처절한 패배로 마무리된 대결. 아무리 몸집이 크고 힘이 좋아도 얼룩무늬집 거미의 거미줄과 독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황잎 타란툴라와 붉은잎 여치가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로 개구리나 도마뱀까지도 쉽게 제압하는 이 주황잎 타란툴라와 뛰어난 점프 능력에 강한 분쇄력의 입을 가진 붉은잎 여치. 이웃한 가지 위에서 여치와 타란툴라가 서로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그리고 여치가 먼저 타란툴라가 있는 가지 쪽으로 점프를 하는데 생각보다 타란툴라와 가까운 곳에 착지하고 마는데요. 도망치려는 여치. 그러나 타란툴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송곳니로 단번에 여치를 제압합니다. 곤충들의 전쟁 3라운드. 공룡개미와 집게턱개미. 같은 개미들 간의 싸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미에 속하는 공룡개미. 반면 집게턱개미는 몸집의 크기가 고작 공룡개미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룡개미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어느 날 공룡개미들이 사는 곳에 이 집게턱개미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공룡개미는 자기 영역으로 들어온 집게턱개미들이 영 못마땅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개미 간의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공룡개미가 먼저 큰 몸집과 턱으로 집게턱개미를 단번에 제압합니다. 코너에 몰린 집게턱개미. 그러나 반전의 기회는 오는데요. 집게턱개미 무리가 순식간에 몰려와 이 공룡개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집게턱개미는 죽거나 다칠 때마다 화학신호를 동료 개미들에게 보내는데 이번 사투도 주변에 있던 집게턱개미들이 화학신호를 알아채고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결국 숫자에서 밀린 공룡개미들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적을 지배하지 못하면 곧 죽음과 대면하게 되는 전쟁터와 같은 곤충의 세계. 몸집의 크기에 상관없이 잘못 디딘 한 걸음과 성급한 판단이 죽음을 초래했는데요. 곤충들 세계도 승부는 냉혹했습니다. 약육강식이 진리로 통하는 자연의 세계에 곤충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오늘 비교 분석해볼 안전장비는 주민 현장에 소개된 헬멧과 다큐S 플러스에 소개된 방탄복입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헬멧과 방탄복에는 과연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안전장비는 헬멧입니다. 헬멧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가장 오래된 안전장비인데요. 그렇다면 역사 속 최초의 헬멧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헬멧의 기원은 투구의 형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중동에서 기원전 3000년경에 출현했는데요. 과거에 비해 보다 조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서 철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투구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약 4세기경 투구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로로 기다란 철판을 엮어 만든 투구, 즉 종장판주가 우리나라 최초의 헬멧입니다. 헬멧과 함께 비교해볼 안전장비는 방탄복입니다. 바로 총알을 막아주는 옷인데요. 혹시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가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탄복의 역사를 따라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866년 병인양요에서 프랑스와 전투를 치른 조선군은 프랑스군의 총기에 의해 수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총탄을 막아낼 갑옷을 개발하도록 명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1867년 세계 최초로 발명된 방탄조끼, 면제배갑입니다. 이는 1871년 신미양요 때 실제로 사용됐는데 당시 미군은 총알을 맞으면서도 계속 공격해오는 조선 군인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 헬멧은 총탄과 그 파편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준 군사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중인데요. 최신 기술이 도입된 헬멧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의 헬멧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장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헬멧 중 하나인 오토바이 헬멧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헬멧의 모양이 크고 두꺼웠다면 현재 헬멧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크기는 점점 작게, 무게는 점점 가볍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헬멧의 기술은 이 크기와 무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반면 방탄복은 방탄 소재의 개발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술이 도입된 방탄복은 어떤 소재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형 방탄복입니다. 이 소재를 세계 최초로 제품화한 방탄복이기도 한데요. 바로 전당 농화 요체라는 신소재입니다. 이 전당 농화 요체는 평소에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강하게 굳어지는 특성을 가진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총알로 인한 충격을 받으면 액상에서 고체상으로 변화가 일어나 외부 충격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게다가 기존의 방탄복 소재보다 훨씬 가볍고 활동하기 편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멧을 머리에 쓰는 딱딱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하나의 헬멧이 완성되기까진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과 과학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헬멧의 과학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종류의 헬멧 중 오토바이 헬멧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헬멧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충격에 깨지지 않는 견고함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헬멧을 제작할 때는 가시화 실험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헬멧이 바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후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지 살피는 실험입니다. 만약 헬멧이 풍력에 의해 돌아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착용자의 주행 자세 변화까지 고려해 헬멧이 외부 요인에 의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멧이 주변의 공기 흐름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다면 방탄복은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만드는 걸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최초의 방탄조끼인 면제배갑은 면 헝겊 13조각을 겹쳐서 단단하게 꿰맨 것으로 총탄의 운동에너지를 차례차례 흡수해 병사를 보호하는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방탄복의 기본 원리도 이와 비슷한데요. 여러 겹의 섬유를 겹쳐 총알이 천의 그물망에 걸리도록 하는 거죠. 최근 방탄복과 방탄모 등에 널리 쓰이는 섬유, 이 케블라 또한 엇갈리도록 짜서 수십 겹 덧대면 총알이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헬멧과 방탄복. 하지만 구슬은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안전장비 착용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장비인 헬멧과 방탄복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헬멧은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 하물며 스케이트를 탈 때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좀 귀찮고 불편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안전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 착용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곤충들 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보여드렸는데요. 곤충들의 세계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몸집이 크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크기가 작은 곤충이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도 동물 못지않게 치열함과 냉혹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죠.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꼴찌였던 학생을 1등으로 끌어올린 마법의 학습법이 있다? 5차원 전면교육이 제시하는 새로운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살아있는 곤충의 세계를 소개하는 몬스터 곤충 전쟁이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을 개그맨 오정태, 김경진과 함께 실험을 통해 풀어가는 프로그램 지식실험 Q. 이번 주에는 머리카락과 헤어 제품에 담긴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해결해봅니다. 저녁 8시 지식실험 Q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작 인식 기술에 대한 모든 것. 오전 10시 사과나무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름다운 국내의 자연 풍광부터 동서양의 약초 등 의학 상식까지 국내 특선 다큐가 오후 12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미지의 세계를 스포츠를 통해 탐험해보는 다큐 극한도전 와일드 레이스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뇌과학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세계의 신경을 포함 12가지 뇌신경 그 두 번째 강의가 방송됩니다. 저녁 8시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놓치지 마세요.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지구상의 외계인의 흔적을 추적해보는 미스터리 다큐 외계인이 저녁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빌 게이츠도 반해서 주문했다는 우리나라의 자랑, 나전칠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녁 8시 한국사 탐 놓치지 마세요.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50분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한 달에 6,000개나 판매되는 두부 푸딩으로 월 매출 3,600만 원을 달성한 서울두부 서현명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채널 고정. 과거의 상징적인 사건과 우리 생활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빅 히스토리가 오후 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통이 절실한 시대, 소통의 달인 김창옥 교수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만남. 소나기가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인천 출신 첫 민선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720만 동포사회 소식과 함께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 글로벌 코리안 플러스가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5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역시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특별히 YTN 사이언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킹왕짱이 새롭게 단장해서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퀴즈 배틀 프로그램 킹왕짱. 100만 원의 상금을 두고 벌이는 중학생들의 재기발랄한 두뇌 대결과 또 창의인재 주인공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킹왕짱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본방사수하길 부탁드리면서 TV 더보기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